함께 하겠습니다. 입동이고요. 이 계절도 정말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씨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2016년 이제 서서히 또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정적으로 책 한 권 읽으면서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에 책갈피 오늘 또 올 계절에 또 어떤 책들을 함께 할지 소개해 받도록 하죠.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오늘은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만은 예, 또 사실 또 이만큼 조선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사라든지 예, 야사라든지 청사라든지 웬만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또 어떻게 설명했느냐, 굉장히 또 한계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예, 또 자신이 있으니까 더 제가 출간하는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만은 설민석 씨, 그 한국사 강사로 또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 설민석 씨가 그 다수의 방송, 제가 다른 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한국사 책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음, 27명의 조선의 왕을 한 군데로 불러마서 핵심적인 주요 사건들을 풀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민석 씨 특유의 흡인력 있는 간결함하고 재치 있는 말투를 그대로 책 속에 담았습니다. 네. 최근 실록에 등장한 왕의 목소리를 현대어로 풀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당시의 정책과 주요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질의응답을 중간에 섞었습니다. 음. 그래서 마치 바로 앞에서 강연을 듣는 듯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웹툰 중에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아, 있어요.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예, 그것과 좀 다르겠고요. 아무튼 좀 현대적으로 또 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그런 그 어떤 새로운 실록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어떻습니까? 그런 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음. 재미있게 해설을 해준 거죠. 아, 그래요. 예. 기자회견은 없고요. 기자회견은 없고요. 예, 거기서는 질의응답 받았겠죠. 예, 그렇죠. 질의응답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서 했죠. 예. 사실 요즘 또 한국사가 이제 학생들 뭐 쓰는 것 같은 경우에 뭐 필수 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렇겠네요. 예. 사실 그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할 것인가, 뭐 사실 태정, 태세, 문화세 뭐 예전에는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맞습니다. 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궁금하군요. 자, 이 책의 그 설민석 씨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저 역시 역사가 어려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음. 특히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이른바 시험용 역사였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연도를 배우는데 급급했죠.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바로 그죠? 그렇게 예, 이해를 되는 하지만 거군요. 성인이 된 이후 역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야 하는 고민을 하던 시점에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겼던 역사를 통해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역사는 제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있어요. 정말 그 재벌들, 예. 재벌들의 2세, 3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요. 이 사학과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뭐 가령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예. 사학과 그래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사실 일반적으로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아니면 뭐 다른 뭐 경영 전공을 하지 않을까 예. 하고 싶은데 사학과 출신이 많다고.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알면은 예. 미래가 보인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역사는 또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 사회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경영 전문 능력은 예. 뭐 밑에 사람한테 예. 시키면 되는 거고, 하지만 판을 읽는 예, 능력은 그 거시적인 어떤 탑이 안목에 봐야 되는. 있어서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예. 그런 그 역사 전공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렇구나. 사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여러 가지 정말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걸 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뭐 어떻게 또 정리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거기서 또 어떤 것을 또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제가 27명의 왕 중에서 한 4명, 5명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뽑았어요. 네, 우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연 태조 이상계, 이성계요. 이성계,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성군이 된 그의 아들 세종대왕, 그리고 백성을 버리고 한 임금 세조, 그리고 이제 쾌락에 물들어 폐위된 연산군 등
아주 굵직한 사건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누구는 조고, 네. 누구는 종이죠. 예, 예.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그래요. 이성계. 예. 뭐 다들 아시죠?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 다 알죠.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 다 아시겠지만 우선 이성계는 고려 말에 활솜씨가 뛰어난 장수로 왜구를 토벌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정도전이라는 자가 같이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을 해서 기존의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이 되죠. 네. 왕이 될 때 나이가 57세. 음. 당시 근데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미 돌아가실 나이에 든 네. 거죠. 근데 굉장히 고령의 와이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도를 개성해서 한양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음. 그러나 도움을 준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립으로 나중에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자신의 장자인 정종을 왕으로 앉히게 되죠. 네. 근데 이 정종이 이방원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움을 실세였죠, 실세. 실세였죠. 미움을 받지 않게 해서 네. 2년 뒤에 바로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19년을 살다가 음. 가게 됩니다. 정종이요. 정종이요. 예, 예. 또 이방원. 뭐 사실 예전에 뭐 용의 눈물도 있었고요. 정말 뭐 형제들의 난, 예. 2차 왕자의 난까지 뭐 내용들 다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알아요. 또 그래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실질적인 아버지의 개국공신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대 세력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개국을 한 후에도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반대가 되는 세력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그 중에는 정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삼봉. 그렇죠. 삼봉전도전. 그리고 경국대전 쓰고 그 어떤 조선의 나라에 기틀을 만들었는데 다 쓸어버렸죠. 네. 1차의 왕자의 날이라는데 그때 자신의 이복 형제들과 같이 자신의 세력에 반대가 된 정도전을 그때 같이 제거합니다. 네. 그리고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줬을 때 정종이 한양이 터가 나쁘다. 자꾸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죠. 네. 그때 앞에는 이복 형제들,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어머니의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피를 손에 묻히고 나서 왕이 된 태종은 자신의 아들 중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에게 물려주려 하지만 그가 여색에 빠져 아버지인 태종에게 대들다가 폐쇄자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에 책봉된 지 2달 만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세종대왕이 되죠. 네. 사실 뭐 아까 뭐 조와 종의 차이까지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또 조선조에서 그래도 우리가 대왕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예.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왕까지 이렇게 우리가 붙이는 그 인물은 세종이 유일하죠? 아니, 영조대왕도 있습니다. 영조대왕은 좀 약간 근데 와닿지가 않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네.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에 네.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식 명칭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영조대왕은 좀 생소한데요? 그죠. 근데 그게 돼 있어요. 영조도 대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대왕. 예. 뭐 정말 어마어마한 예. 뭐 워커홀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워커홀릭이죠. 일중독. 거기다가 후궁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자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기 좋아했어요. 고기 좋아했고 그러니까 아주 뭐 소위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즘 이야기는 성인병. 예,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아주 예. 여러 가지 증상들 다 갖고 있더군요. 예, 앉아서 일만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일중독이요. 일중독이고 예. 또 이제 여자도 많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예. 세종대왕 뭐 사실 뭐 지금 광화문에 이제 세종대왕 동상도 있습니다만 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10,000원짜리 지폐도 있죠. 인물이죠. 예. 네,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많이 뽑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한글을 창제하고 이거 왜구를 하나만 몰아내고 장년시를 통해서 치국이, 물시계, 해시계 이런 거 만드신 분으로 기억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아버지인 태종의 왕권 강화의 산물이었던 거죠. 네. 당시 강력한 왕권의 기반 위에 세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반대 세력 하나도 없이 그냥 쭉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가능했던 거죠. 피를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명한 이야기 말고 책 속에는 전혀 다른 점에서 세종대왕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북선이 이때 일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훈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던 점이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그 있고요.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의 창작물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다는 게 개량을 했을 뿐이다. 개량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100일씩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세계 기록을 보더라도 네. 이렇게 100일씩 휴가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사실 지금도 말입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빼고 일반 사기업에서 예. 출산휴가 100일.
예. 눈치 보는 데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줬어요. 어. 서점에서는 예, 줬어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가 아직 건국 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세금 문제였어요. 예, 예. 근데 세금 문제를 보통 일단 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때 당시에는 근데 뭐 인터넷이나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일일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다 물어봤대요. 예. 그래서 얼마쯤 내면 좋겠냐.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하는 거를 방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가능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얼마큼 내냐라고 물어보면은 예. 안 내면 안 낼수록 좋다라고 뭐 답변이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뻔하니까 먹고 사는 게 다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먹고서 남은 분야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다 예. 물어봐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임금은 뒤에 조가 붙여지고 어떤 예. 임금은 종이 이제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이 차이가 뭡니까? 또 군도 있죠. 예. 조도 조는 뭐 어차피 이제 쫓겨난 임금이. 쫓겨난 폐해된 광해군 연산군이 유일합니다만. 예. 예. 아, 저도 유의하군요. 유의 예. 둘입니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책의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되면 종이고요. 아하. 그리고 대를 잇지 못하고 삼촌이나 다른 친척이 이어받아서 가게 되면 조가 되는 아, 겁니다. 후계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들. 아, 후계 기준. 아들이면 종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아들이 아니라 뭐 형제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예. 질문도 가능해요. 태조 이성계는 왜 조냐? 아하. 그죠? 여기 조성조자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조자를 쓰는데 예, 예. 이게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예. 이어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근데 이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뭔 일이 생기냐면은 종인데도 그냥 조를 써버리는 거예요. 조를 가지고 더 높게 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조자를 쓰게 되는 경우가 나중에는 뭐 차이가 없어지게 세서 되더라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예. 이제 군을 쓰는 경우도 잠깐 얘기하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네. 단종. 단종이 원래 노연군이 원래 본래 이름이- 노산군이요. 노산군. 아, 노산군. 예. 제가 잘못 썼네. 노산군이 원래 나중에 이름이 보기가 되니까. 보기가 돼서 단종이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노산군이 원래 명칭이었는데 음. 이제 후대에 다시 고친 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만 끝까지 군으로 남은 사람은 연산과 이제 이거는 광해군이죠. 광해군. 예. 결국 역사는 살아남은 사람이 적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역사도 반만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의 기록이라고요. 이제이 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에 보면은 예. 그 민음사표 맨 뒤에 보면은 역사는 음. 승자들의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써 네, 있죠. 예. 행간의 의미를. 예. 사실 이제 실록 같은 경우도 왕의 입장에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야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비사들 그걸 같이 봐야 이야기가 이제 된다라고 합니다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조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세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정말 노산군이었다가 또 서인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이제 조카를 예. 지금까지 몰았던 그 세조. 뭐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백성을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뭐 사실 한가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백성을 버리고 갔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또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발생하기 전에 네. 이미 전란의 기운이 조선까지 삐쳐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만 호의호기에 신경 쓰던 임금은 아, 임진왜란 때문에 선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거를 네. 선조인데 잘못 선조, 예.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선조. 백성을 버리고 갔다. 아, 이게 세조 약간 이해가 가는데 선조. 선조는 뭐 이해가 제가 되죠.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예, 예. 이 부분은 고쳐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 아무튼 선조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율곡의 2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왜군은 최대한 기동성을 확보하게 해가지고 자기 먹을 식량만 딱 걸치고 바로 한양으로 진격을 한 거죠. 네. 근데 한양에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선조는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평양으로, 의주로, 심지어 나중에 저기 명나라까지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조의 행동이 일본으로서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아, 이 정도까지는? 예. 그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정의 성주라 할지라도 자기 지역이 어떻게 함락이 된다. 네. 그러면 나와서 도계자라 그러죠. 절을 하고 예. 할복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 성의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의 국왕이 이렇게 도망을 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망가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하고 경복궁 안에 있는 노비문서를 다 궁궐과 함께 태워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조가 도망가 있는 동안 아들 광해군이 음, 남아서 군대를 지휘하고 이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과 같이 활약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광해. 예, 정말 또 끝까지 남아서 군대를 지휘 이제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만, 광해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쫓겨나고 이제 폐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알기 전에는 뭐 폭군 정도로 이해했습니다만, 이제는 또 역사적인 어떤 재평가가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뭐 최근에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명나라가 쇠하고 이제 청으로 넘어가는 음,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줄을 갈아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신하들이 음,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쫓겨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또 작가가 광해군을 과연 또 어떻게 예, 기술하겠는지 또 같이 궁금해지는군요. 예, 아무튼 인식이 어떤지 봐야 되겠고요. 연산군 참 여러 가지 그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어, 재위는 오래 했어요. 예, 10년이 넘었었죠? 그렇죠. 그거는 꽤 길게 했는데, 이제 예. 폐위가 된 거 보면은 이제 흥청망청이란 말이 음, 있잖아요. 이게 말의 기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네. 연산군 11년에 연산군은 전국 8도의 민영화 튼튼한 말을 구하는 지방관리사인 채홍준사를 파견합니다. 네. 또한 1000명의 기생을 두죠. 이 중에서 재주가 뛰어나면 운평이라 하였고요. 음, 재주뿐만 아니라 이름, 미모까지 아름다운 기생은 흥청이라고 했다고 네, 해요. 예. 이들은 연산군의 아버지인 세조가 세운 원각사에 연산군의 수용된 아버지가 세조가 아니죠? 어, 성종이 아닌가 성조 싶은데,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예. 제가 잘못 이게 했나 봐요. 예, 그 예, 준비를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연산군은 수많은 기생들에게 상을 내리고 궁궐에서 함께 놀이를 즐깁니다. 이러한 놀이 때문에 국고는 텅텅 비게 되고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네네. 여기서 바로 흥청망청이란 말이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왕이 폐위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순종까지 가는 거겠죠? 네, 다 끝까지 이렇게 또 적혀 예. 있는데 이제 그 얘기들을 갖다가 다 정리한 것은 아니고 음흠. 그 중에서 역사적 사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갖다가 짤막짤막하게 써가지고 책 한 권을 완성을 한 겁니다. 맞아요. 뭐 사실 또 역사서에도 예,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시험에 나오지, 예. 뭐 그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강의를 직접 들으면 네. 그 뭐라 하지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음흠. 그 굉장히 그 상황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예, 그래요. 정말 그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예, 또 그 이해를 한 가운데 지금과 또 그때를 대비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현대 들어서, 어, 이게 참 예전에 뭐 제정시대 봉건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던 일들이다라고 했던 것이 예,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참 그 여러 가지 좀 씁쓸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현대에 벌어진 일들이 또 어떻게 역사에 남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과거의 사람들이 어리석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당시 사람들도 나름대로 현명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음, 지금 우리도 현명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작가였습니다.